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거기 문서 중에 보면은 산후풍. 안녕하세요. 산성교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산후조리랑 관련된 얘기인데 산후풍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주제예요. 네. 왜 민감하냐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내가 아기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허리가 아파, 잇몸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가 다 빠졌어. 네.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산후조리라는 게 위키피디아에 산후조리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문서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문화고, 거기 문서 중에 보면은 산후풍. 그 외국이라고 이제 산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다. 물론 이제 산후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한 산후조리, 그리고 특히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후조리원 다 문 닫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산후조리원들이 산후조리를 하실 거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는 바꾸고 신경 써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산후풍. 네. 이거는 도대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네. 아기 낳고 찬바람 쐬면은 나중에 몸이 약해진다, 뭐 관절이 나빠진다, 뭐 이가 빠진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하고 에어컨도 못 쐬게 하고, 심지어 한여름인데 난방을 하는 산후조리원도 있다고 해요. 난방뿐만이 아니고요. 그 광고하시는 거 보면 막 온돌 침대, 수면 양말 제공. 산후조리원에서 양말 벗고 맨발로 다니면은 그 조리 원장님 뛰쳐나오실 겁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모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특히 여름에 맞아요. 마시고 싶은데 이거 찬 거 먹으면은 이 다 빠진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틀린 개념인 거를 잘 알고 있는데도 주위에서 거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다 말려가지고 그분들 앞에서는 좀 지키는 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 낳고 더우면 에어컨을 쐬도 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애기 낳으면 아이스크림을 줘요. 병원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한여름에 온도를 틀거나 너무 덥게 하고 내복 입고 있고 양말 신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여름에 애기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양말 안 신겼다고 할머니들이 다 벗겨도 양말을 시켜야 돼. 근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는 적절한 온도도 22도에서 24도.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적당한 습도 40%에서 60%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겨울에도 너무 과도하게 난방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너무 난방을 세게 하면은 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점막이 건조해져가지고 호흡기 질환, 감염병에 취약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여성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지만 남자가 뭘 안다고 그러냐,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들에 비해 신체 구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뼈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동양인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종별로 산후 후유증이 생기는 차이는 없다. 이것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이고, 우리 동양인은 권력이 작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더 힘들었기 때문에 더 산후조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 또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골반 작고 애기들은 머리가 크다. 네, 이 얘기도 다음에 또 한번 해볼 만한 주제니까 다음에 네.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슈니 엄마도 그렇고 아기 낳고 나서 막 손목, 무릎 진짜 아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들 고생하시고 네. 산후풍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기를 낳고 나서 관절이 아픈 건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픈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산후풍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중에 나오는 호르몬,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나올 때 골반을 좀 잘 벌어지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릴렉신 때문에 실제로 뭐 관절이 좀 잘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연구가 된 자료가 있어요. 역시 의사들이 진짜 호기심이 많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실제로 불편해 하시거든. 근데 정말 이게 맞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릴렉신 농도에 따라서
건절통의 정도 이런 걸 비교를 해봤더니 릴렉신의 농도와 건절통과는 연관이 없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얘기 나면 왜 이렇게 아플까?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됐죠. 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는 육아가 굉장히 힘든 노동인데 엄마의 몸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많이 아픈 것이 아닐까. 요즘에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신 중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있던 근육도 많이 빠지고 관절에 무리도 많이 간 상태에서 아기를 보니까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조련에서 퇴소하고 집에 오면은 3kg 정도 되는 아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하고 목욕도 시켜야 되지. 모유수유할 때도 또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육아를 하면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 약간 불편한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3kg잖아요. 근데 이 무게를 되게 가볍고 안 힘들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핑크 덤벨 이게 1kg에서 1.5kg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쵸. 또 거기다가 애들은 체중이 진짜 빨리 늘어요. 아, 그러니까 점점 더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아를 열심히 해도 사실 그건 근력 운동은 아니잖아요. 맞아, 이게 운동과 노동의 차이예요. 네. 이게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한 또 올바른 자세와 어떤 반복적인 횟수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은 몸대로 망가지면서 근력은 또 효과적으로 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기 안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긴장해가지고 맞아요. 자세도 어설프고 같은 걸 유지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게다가 힘든 일을 했으면 좀 충분히 쉬면 또 몰라. 2시간, 3시간마다 깨가지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옆에서 이제 쪽잠 자면서 게다가 이제 겨우 시간이 나면은 젖병 세척해야 되지. 빨래 돌려야 되지. 빨래 널고 개고 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근육이랑 관절에 무리가 갔을 때 회복할 만한 시간 이게 없는 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신하셨을 때 체중이 10몇 킬로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이 1kg 늘어난다고 해서 무릎이 1kg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몇 배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임신 중에 있었던 체중의 증가 자체도 이미 우리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산후풍, 정확히 말하면 출산 후 관절통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 전부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근력 운동 말씀을 드렸더니 필라테스도 근력 쓰는 건데요. 아, 맞아요. 하셨어요. 사실 모든 운동은 다 근력을 네. 써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은 좀 더 무거운 무게를 우리 근육이 감당할 수 있게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필라테스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힘든 운동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근력이라는 게 포인트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 운동을 안 하셨다면은 상체 근육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체는 뭐 걷기라도 하잖아요. 상체는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들면서 하중을 가해야 우리가 근육이 성장을 하는데 근육량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를 계속 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도 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들 수 있는 무게도 많이 올라갔는데 운동을 좀 배우고 나서 육아를 하니까 느낀 게 또 뭐가 있냐면 근력이 중요하다 또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떻게 들어야 내가 관절을 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들 수 있느냐 이것도 운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또 다시 저희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산후조리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산후조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산후 문화나 인종의 차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이를 낳고 산후 관리를 잘 하는 건 중요한 건 맞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출산 후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히려 의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물건을 드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이를 안을 때 어떻게 안아야 무릎과 허리를 안 다칠 수 네, 있을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과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신 중, 임신 후에 가장 무서운 거는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과도한 휴식은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절한 활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시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